자,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제 5,300까지 갔었던 장이었는데 5,000이 어제 밀렸죠? 넥스까지 포함하면 5조 원 개인이 순매수를 했는데 가불기라는 단어 아세요? 가불기? 뭐라고요? 가불기. 아니요,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게임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가드 불가능 기술이라는 이제 둘이 게임을 할 때 서로 이제 누가 이기는지 진짜로 이제 진검승부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개인 수급으로 보면 개인이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지금 가불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주요 아시아 국가들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이유를 설명하자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도 그럼요.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좀 약간 내릴 사람들은 내릴 자리를 좀 주면서 이게 좀 올라갔으면은 어제만큼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뭐 호가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 웬만큼은 다 회복을 해줄 텐데 중요한 것은 이 레버리지나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어제 상당 부분 좀 심적인 불안감을 느껴서 매도를 불러일으킨 그렇죠. 게 상당히 많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라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같은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해나 했습니까? 사실은 네. 금요일 정도만 먹고 보더라도. 근데 어제 이를테면 하이닉스 8% 떨어지고 삼성전자 6%, 7%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사이드카 발동되고 등등등 하면 불안하죠. 네. 근데 어제 그렇게 떨어진 날 내가 뭔가 주식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네. 내가 그 주식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떨어졌을 때 사고 싶으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어제처럼 급락이 나왔을 때 불안하면 사실 그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제 같은 데 사실은 현금 있는 사람들은 샀어야죠.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5조 원 네. 순매수 제가 봤을 그래서 땐 개인 투자 똑똑하다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인버스도 무지하게 사세요. 다 똑똑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전하고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주식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소위 말하는 이를테면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에 25년 전에 이 경제TV 처음 방송할 때 그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지금은 주식력 차이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우리 이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자, 대차장고 140조. 장이 이렇게 가는데 대차장고가 또 안 늘어날 수 없죠. 이거는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금융가격 폭락, 증권가 단기 충격, 비중 확대. 오늘 제가 아까 7시쯤 봤을 때 인베스팅닷컴으로 봤을 때 은은 0.89% 플러스였고 금은 1.1% 정도 하락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딱히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금이나 은은 내가 이제 거래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긴 한데 이제 뉴스를 보면 사실 중국 관련돼서 가장 좀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중국 쪽에서는 이제 금 때문에 가장 많이 사고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 또 그 춘절 앞두고 있잖아요. 네. 원래 또 수요가 있을 때입니다. 아까 이제 이거랑 같이 엮어서 보면은 금, 은, 그다음에 코스피가 너무 안 쉬고 올랐기 때문에 네. 충격도 좀 많았고 이게 또 금이랑 은은 이게 사실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 투자로 거의 청산 직전까지 가신 분들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은 같은 경우는 30%를 3배짜리 쓰면 마이너스 90%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90%면 이게 거의 900%가 올라와야지 본전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루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 떨어졌죠. 두 번 세게 네. 떨어졌잖아요. 네. 거의 아마 두 번 떨어진 거 합하면 거의 45% 이렇게 될 거래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네요. 네. 이 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굴이 이제 가장 싸고 이제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게 굴이긴 한데 그렇죠. 은이 지금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서 대체제로 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은이 정말 역사상 몇 년 안 됐죠. 그 수요가 공급을 초과를 네. 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 ETF를 사시면 그냥 ETF를 산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ETF 자산운용사에서 은을 실질적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 수요가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은 가격 사고 싶은데 이게 좀 약간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굉장히 좋은 가격이 지금 타이밍이죠. 네.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코노미톡 시간에 그 포트폴리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나오시는데 금리나 은, 그러니까 귀금속은 항상 5에서 10%는 담아두라는 얘기를 하세요. 자, 한 연일급 등 로봇주 실적 가시화까지는 장기적으로 봐야 뭐 이 얘기 나온 지는 벌써 한 4,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뭐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뭐 로봇주 얘기 말씀드린 적은 뭐 정확히 없어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로봇과 관련돼서 가장 큰 모멘텀은 테슬라가 이제 모델 S, 모델 X를 거의 뭐 단종 얘기가 나오면서 중단하고 그걸 다 옵티머스로 넘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5G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시기 싫은 분들 아니면 지금 가격이 올라서 불안하신 분들은 눈에 보일 때 사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단기간에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기차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분할하기 전이 되겠죠. 2017년도, 18년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배씩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어요. 그건 이제 센티메탈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 전기차 보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전기차 지나가면 와 전기차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에코프로나 뭐 LNF 같은 기업들 차트를 보면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올라간 구간이 어디냐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기 자동차를 흔하게 볼 수 있었을 때거든요. 그거는 5G도 마찬가지입니다. 5G도 개통하기 전에 뭐 뉴스만 열면 이제 5G 얘기가 나왔죠.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내에서 하느냐, 우리나라 하느냐, 누가 하느냐 했을 때 5G 처음 서비스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주도 지금 내가 로봇이 지금 가장 시장 중심이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이걸 안 사면 뭐 내 포트에서 좀 약간 비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로봇을 진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위주잖아요. 산업용 로봇은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눈에 보일 때 사시는 게 수익 가장 짧은 게 가장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랫동안 검증한 방법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되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수익을 주는 거는 눈으로 봤을 때 보이고 그다음에 재무제표에 수치로 찍히고. 네, 맞습니다. 자, BOJ 4월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 추가 강세 전망. 4월이 올려나요? 1월 정확히 1월 24일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스콧 베센트 장관이 한마디 하면서 엔화가 갑자기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엔화 가치가 올랐죠. 많이. 네, 그러고 나서 2월 들어서 뭐 다시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여기에서 분석 내용 중에 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엔화가 오르면 일본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 내용이 있는데 우리랑은 좀 약간 상황이 다르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엔화는 이제 기축 통화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엔화도 기축 통화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그 어떤 좀 안전자산 역할하는 엔화 쪽으로 어떤 자금이 좀 몰려가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그러니까 위험자산인 주식으로는 이제 돈이 덜 들어가니까 항상 그래요. 우리랑은 좀 확실히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랑은 다르다라는. 우리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해야지 주가가 주식이 올라가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우리랑은 좀 이게 이제 기축통화고 하고 이제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또 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뭐 NK 트레이드 얘기도 나오죠.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1월 말에 올랐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뭐 엔화 때문에 뭐 시장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올 상황은 아니긴 하니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보죠. 139조, 거의 140조네요. 네, 저는 어제 이걸 보고 이게 사실 굉장히
잘못됐고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대차장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놓은 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대차장고나 공매도 장고가 높은 종목군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공매도를 하려고 어떤 주식을 빌려놨거나 그랬으면은 주식이 떨어질 때 그 공매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식이 오히려 올라갈 때 공매도가 나오지 주식이 떨어질 때 공매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공매도는 높은 가격에 팔아놔야지만 수익이 많기 때문에 주식이 급락한 날 공매도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꾸로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대차거래 잔고 이제 140조 정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 작년 9월에 이제 100조 원 돌파를 하고 올해 5천선 돌파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좀 늘기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일수록 차익 실현과 추가 매도 압력 등 동시 작용. 이거는 맞죠. 이거는 맞는데 이건 이론적으로 맞다는 네, 얘기고.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처럼 완전 초급락이 나오는 날은 공매도가 잘 안 나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왜 안 나와요? 원래 그때 던져야 되는 거,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매도를 한 종목이면은 오히려 떨어진 날 쇼커버가 들어오죠. 그 이제 싸게 그 사야 되기 때문에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비싸게 팔고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공매도를 했으면 어제처럼 급락한 날 오히려 채워갖고 이걸 갚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야지 내가 수익을 최대한 그렇죠, 확대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그래서 급락한 날은 오히려 공매도가 많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것들 올라가는 날 공매도가 늘지. 그렇죠. 저놈이 언젠가는 떨어질 테니.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장에서는 우리가 공매도를 걱정을 하는 이제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 한 사람들이 손실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반대로 걱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업황 회복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키 맞추기 장세로 상승했던 이제 2차 전지 뭐 사실 로봇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네, 근데 네. 단기 조정 대비가 필요하다. 그냥 좀 약간 그 교장 선생님 훈화 같은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 종목을 보죠. 네, 코스피 코스닥 이제 리스트입니다. 이제 순위인데요. 그 코스피에서 공매도 이제 소팅은 장구 비중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장구 비중으로 소팅을 한 건데요. 코스맥스가 이제 전체 주식 대비해서 지금 5.6%가 공매도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고 LG생활건강, 한미반도체. 참 한미반도체는 늘 공매도가 이렇게 쌓여 계시네요. 근데 사실 어제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이 정도면 제가 굉장히 봤을 때 괜찮았어요. 선방이라고 좀 네. 볼 수도 있죠. 어제 심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버텼고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쪽, 하나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상황. 지금 보면은 이제 코스닥 한번 보면 2차 전지, 바이오, 2차 전지, 전력, 바이오 이건 잘 뭐 바이오겠죠. 뭐 이거는 AI고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차 전지랑 바이오가 대부분이긴 한데 사실 뭐 공매도가 안 나오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종목군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너무 많이 이제 업황이나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너무 많이 오르면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되긴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종목군들 어제 사실 시장 대비해서 특별히 뭐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끼기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공매도. 이거를 겁을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걸 내가 엔캠을 갖고 있어요. 네. 뭐 전액 쪽 뭐 이쪽으로 해가 뭐 큰 데고 잘하는 데니까 뭐 그다음에 테슬라 향도 되고 뭐 등등등 해서 갖고 있어요. 근데 공매도가 저렇게 쌓였어요. 그럼 내가 불안해해야 되는 겁니까? 시장 입장으로 봤을 때 공매도는 어떤 LP 역할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LP 역할도 좀 하고 보통 우리가 뭐 공매도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는 게 신용 잔고를 많이 보거든요. 네. 이 종목은 신용 잔고 이렇게 많으니까 좀 떨어지면은 뭐 매도가 더 많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99%의 확률로 어떤 종목이든 신용의 흐름과 종목의 그 상승과 하락 흐름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높을수록 이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불안할 그러니까.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신용을 해서까지 그 주식을 사야 될 만큼 그 주식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 몇몇 종목군들 과거에 이제 뭐 셀트리온도 좀 마찬가지고 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이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매도 때문에 못 올라가거나 그런 적은 저는 회사에서 맞아요. 오너는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약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공매도 때문에 올라갈 주식이 못 올라가는 거는 사실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저 한미반도체 때문에 사실 그 생각이 든 건데 네. 제가 한미반도체 공매도가 이렇게 거의 넘버 1, 2, 3 안에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게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네. 한미반도체 주가 지금 20만 원도 뭐야 얘가 그렇게 됐잖아요. 오히려 공매도 얘기와 외국계 증권사들이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부터 엄청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게 언뜻 생각하면 최근에 이 급등세를 보면서 HBM 때문에 더 이제 HBM4 때문에 더 이제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었는데 이 회사가 탑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회사의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거의 50%고. 그러니까 사실은 SK하이닉스라든가 메모리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꼴배기 싫은 회사인데 이 네. 회사 거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쓰고 있는 건데. 하여튼 하여간 공매도가 많은 거 보면 이건 질투심에 의한 건지. 근데 펀더멘털이 별 문제가 없는 회사, 좋은 회사를 이렇게 공매도를 한다라는 건 참 잘 모르겠어요. 그때 주가가 뭐 30만 원, 4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공매도라는 부분은 좀 거꾸로 역발상적인 측면으로 좀 보실 부분이 좀 있겠다. 신용조자 정보도 그렇고요. 이게 너무 이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겁먹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매도에서 가장 좀 개인 투자자의 불만은 공매도 나오는 게 불만이 아니라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공매도의 기간적인 한정을 네. 그게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매도까지 하실 정도의 개인 투자자면 사실은 개인 투자자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네. 자금 문제, 자금의 사이즈 차이지 뭐 기관 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아주 일반적인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때 공매도는 그러니까 너무 약간 겁먹는 존재로서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관심 주 가보겠습니다. 페노션 대표적인 해운주인데 최근 저희 그 관심주에서 사실 뭐 로봇이나 사실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사실 뭐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 TV만 틀면 나오니까 사실 그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군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뭐 말씀드렸던 뭐 현대 BNG 스틸 어제 같은 장에서 또 상한가 갔죠. 저희 방송에서 딱 말씀드렸던 그 재료로 오늘 것도 좀 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페노션 사실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컨테이너 말고 이제 벌크, LNG, 이제 탱커선 위주긴 한데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이제 BDI 지수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뭐 발작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급등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뭐 페노션의 가장 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LNG 같은 경우는 카타르나 뭐 쉘 최근에 장기 계약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탱커선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이제 이 페노션이 아마 그 케이프 사이즈를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케이프 사이즈는 이제 거기 수에즈, 파나마 운하에 통과를 못하는 큰 사이즈가 큰 네. 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봉 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엄청 사이즈가 크겠죠, 네. 배가. 그것들로 해서 이제 뭐 운임 관련돼서 뭐 호재도 있긴 하니까 요 세 가지 모멘텀이 있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해운주들은 이 BDI 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네. 어떤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BDI 지수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갑자기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일봉 차트인데요. 작년 12월 초에 이제 고점 살짝 돌파를 했는데 예, 수급이 이제 뭐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같이 동시 순매수, 수급이랑 예. 그냥 바로 연결되네. 네, 동시 순매수로 올라가고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4,000원대 전후해서 지금 이제 4,000원대 뭐 한 후반 정도거든요. 아, 그래요? 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많이 건 올라가진 아니네요.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일단 근데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뭐 어제 같은 장에서 어제 한 3% 조금 안 올라갔는데 어제 같은 장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아유, 나름대로 네, 어제 같은 장에서 저렇게 올랐으면 상한가예요, 기분은. 네. 맞습니다. 근데 수급이 정말 좋네요. 네. 그리고 기세도 전혀
변화가 없고 정고점 돌파했고 거래도 확실히 좀 늘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BDI 지수는 좀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마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